2부. 우리 프로그램은 현재 요걸 이제 주목해서 보세요. 자,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컨트롤러가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여러분들 서비스한테 명령을 하죠.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명령을 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뭐 하죠? 누구한테? 리포지터리. 근데 리포지터리는 누구한테? DB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리포지터리에 요청을 하면 DB에서 응답을 해주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 응답을 해주고 있는데 마이바티스에서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마이바티스에서 잘 처리를 해가지고 응답을 해주고 있는데, 마이바티스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딱히 뭘 안 했지만 멤버라는 걸 실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거기 있어. 커리 한번 볼까요? 자, 멤버 리포지터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쿼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얘가 스마트하게 담아가지고 알아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바티스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DB와 리포지터리 통신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지금 이 쿼리를 실행해서 어떻게 날리는지 DB와 리포지터리 통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리포지터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인터페이스만 지금 만들어 놓으면 마이바티스가 알아서 구현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리포지터리랑 DB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리포지터리는 그리고 서비스한테 어떻게 응답하고 있어요? 얘는 응답을 하지만 일반 객체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자바 객체. 근데 여기서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어떠한 요청을 했어요. 어떠한 요청을 했을 때 얘도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줄 거예요. 일반 자바 객체로.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컨트롤러가 응답하는 경우가 다양하겠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인트를 리턴하고, 어쩔 때는 뭐 리스트를 리턴하고, 어쩔 때는 아티클을 리턴해주고 있잖아요. 이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이해되시나요? 뭔 말이지? 그래서 저는 뭘 만들 거냐면 표준 보고서 양식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보고서 양식.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감이 안 올 거예요. 이 보고서 양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응답할 때, 그리고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응답할 때뿐만 아니라 컨트롤러가 브라우저한테 응답할 때 또한 저는 요 표준 보고서 양식을 쓸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부장님한테 뭐 명령을 내려요. 그쵸? 그 다음에 부장님이 누구한테? 과장한테 명령을 내린다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 응답을 하겠죠? 누구한테? 사장님한테.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응답을 해요? 부장님한테 응답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장이 뭐냐면 웹브라우저예요. 웹브라우저. 그러면 부장이 컨트롤러고, 이 컨트롤러가 실제로 누구한테 일을 시켜요? 과장, 즉 서비스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건데, 그러면 과장이 부장한테 응답하는 거라 부장이 사장한테 응답하는 거라 양식이 사실 지금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이 부장한테, 부장이 사장한테 응답할 수 있는 통일된 양식을 만들 거다. 그러면 그런 양식을 만들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양식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게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은 있어야 하는 기능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려 할 때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확인을 했잖아요. 일단 최우선적으로 성공인지 실패인지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성공 실패를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get articles를 해요. 그러면 아티클을 만약에 못 찾으면 당연히 널인 거죠. 그쵸? get articles 해가지고 만약에 그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 널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있으면 리턴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포준 보고서 양식은 자 리턴하면 성공인 거고 리턴 값이 없으면 실패인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어디 있어? 자 라이트 뭐 두 애드죠? 이 녀석은 뭐예요? 얘는 인설트를 하긴 하는데 이 값이 만약에 양의 정수면 성공인 거고, 그리고 뭐 실패하면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서 보내주신 양식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멤버 서비스도 한번 볼까요? 얘도 지금 어딨어? 뭐가 좋을까요? 겟 멤버? 요 녀석. 얘도 보면 지금 찾으면 사실 성공인 거고 입력 안 받으면 실패예요. 실제로 얘도 보면 그쵸? 어디 유저 멤버 보면 두 조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쵸? 성공하면 뭐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수를 리턴하면 사실 성공한 거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일을 시킬 때 이게 서로 학습을 하려면 서비스에 어떤 기능이 실행되냐에 따라서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되게 귀찮긴 한데 새 보고서 양식에는 이게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인지 실패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명확하게. 진짜 뭐 때문에 성공했고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메시지라는 걸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공하면 멤버 컨트롤러에서 뭐라고요? 뭐 아직은 뭐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나오네요. 이거 해당 로그인은 뭐 이미 사용 중입니다. 해놨나?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누구누구님 성공 뭐 오셨습니다 뭐 그런 건 안 해놨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했으면 어떤 거에 대한 성공이고 또 실패했으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메시지 또한 담아서 우리가 고객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세요. 요거 브라우저가 이제 컨트롤러한테, 그래서 그리고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응답을, 서비스는 컨트롤러한테 이런 식으로 일반 자바 객체, 얘도 일반 자바 객체.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깔끔한 보고서 양식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구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2부라고 보시면 돼요.